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13일 아침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참석자 100여 명이 모여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 박 시장의 발인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전날부터 비가 많이 왔지만 서울시장 장례위원회 소속 사람들은 오전 6시 반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서울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기동민, 김성한 민주당 의원, 홍영표 의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도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많은 취재진들과 유튜버들도 발인을 취재하기 위해 자리했는데요. 오전 6시 50분 유족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빈소에 모였고 오전 7시부터 스님의 진행으로 발인이 시작됐습니다. 박 시장의 관이 나오자 다들 고개를 숙였고 일부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일부 여성 참석자들은 아이고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오전 7시 10분 박 시장의 관이 운구차에 실렸는데요. 운구차를 찍으려는 취재진들과 버스에 탑승하려는 참석자들이 몰리면서 다소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의 운구 차량은 오전 7시 18분 서울시청을 향해 출발했는데요. 일부 참석자들은 운구차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시청에선 박 시장의 연결식이 엄수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연결식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고인은 화장 후 유고를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 선산에서 영원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가 고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고소인 측이 같은 날 오후 2시 개최할 예정인 기자회견과 관련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여는 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죠. 뭐가 그렇게 급한가요? 고소 사건은 피의자로 고발된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수사 종결 처리됐는데요. 한번 돌아가신 분을 또 부관 참시하겠다는 건가요? 이들의 이런 행동은 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부디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인과 관련된 금일 기자회견을 재고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습니다. 장례위는 오늘 고 박원순 시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작별을 고하는 중이라며 한 인간으로서 지닌 무거운 짐마저 온몸으로 안고 떠나는 그입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유족들의 상황에 대해선 한염없이 비가 내리는 이 시각 유족들은 한 줌의 재로 돌아온 고인의 유고를 안고 고향 선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곡한 부탁에도 고소인 측은 기자회견을 강행했는데요. 참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애초에 미투란 본래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미투를 당하는 사람은 미투가 사실이면 모든 명예와 권력을 잃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시작될 당시 연예인들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미투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익명 속에 숨어서 언론의 힘을 빌려 미투를 하는 거죠. 서지현 검사나 전 아직도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김지은 씨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미투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뭡니까? 경찰에 고소부터 하고 언론 프레이를 통해 내용을 알리며 망자가 된 고인을 또다시 부관 참시하려 하는 겁니까? 자기 이름 석자는 내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변호사가 앞에 나와 정리된 문서를 읽고 마치 그게 사실인 양 일방적 주장을 펼쳐놓고 있는 건데요. 정작 그 내용을 반박할 상대방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이래서 자꾸 배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건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마무리된 가운데 박 시장을 고소한 전 여비서를 둘러싸고 가짜 뉴스들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비서 출신이라는 의혹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박원순 시장 의혹 사건 고소 대리를 하는 김재련 변호사 측 관계자는 13일 고소인은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 출신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박원순 시장이 작업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뉴스가 퍼졌고 한 언론사 출신 인사가 이를 확인해줬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비서 출신 인사가 계획적으로 고소했다는 의혹부터 이번 고소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의 과거 행적까지 이번 사건이 계획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재련 변호사는 과거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 변호 도중 과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 출신이란 사실이 알려져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인의 변호인을 맡았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도 실제로는 김재련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어 이 역시 사실과 다른데요. 이제부터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이 사건의 진실 여부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일일 겁니다. 무차별하게 퍼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뉴스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은 같은 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당의 일원으로 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이날 박 시장의 연결식 이후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수도 서울이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박 시장의 죽음 이후 당 차원에서 나온 첫 사과 발언인데요. 물론 개인 입장입니다.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려니 해보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박 시장의 죽음을 애도한다. 시민운동가로서 헌신한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 고발인에 대한 비난, 2차 가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민주당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당 소속 고위 공직자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성찰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씁쓸합니다. 당 입장도 나오기 전에 또 자신의 개인 견해를 먼저 밝힌 건데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예민한 상황인 겁니다. 또 자기만 튀어보겠다고 앞장서서 사과하고 나선 모양새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는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한국여성의 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 직후에 피해자와 변호인을 만나서 면담했습니다. 우리가 접한 피해 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 전송, 늦은 밤 비밀 텔방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